기회의 균등이라는 것도 사실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. 그거를 위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감옥에 갔고 그래서 이루어 놓은 건데, 그것도 굉장한 일이고 지금도 아직도 그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들이 많이 있거든요. 뭐 일부 나라에서 뭐 여자들은 아예 뭐 학교도 못 가게 한다던가 뭐 그런 것들도 아직 남아 있는 건데,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우습게 볼 게 아니죠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고, 그 고전적인 시장주의 그리고 이제 요즘 신자유주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 기회의 균등이 전제가 돼야 그 효율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, 그래야 사회에 좋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뭐 밀턴 프리드만 같은 사람이 이제 시장을 사실 칭송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쓰냐면, 내가 여러 가지 뭐 정치적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빵 사 먹는데 그 빵이 무슨 공산주의자가 걷는지 흑인이 걷는지 내가 알 이유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. 맛있는 빵이면 된다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런 그 평등주의적인 거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사실 옛날 그 서양에서 동양 사람들 뭐 어디 좋은 식당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때도 있었는데, 동양 사람들이 뭐 일본, 한국, 뭐 중국 경제 발전에 돈 버니까 그거를 대접을 해주기 시작한 거거든요. 근데 예를 들어 뭐 선진국에도 아직도 그런 애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후진국에는 많은 애들이 가난해가지고 예를 들어 밥을 굶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아무리 무상교육을 시켜줘도 학교에 와서 수업 시간에 들어와 앉아 있는데 밥 생각이 나는데 공부가 되겠어요. 그런 애들은 밥을 제대로 먹여주지 않으면은 공정 경쟁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, 그런 식으로 학교를 통해 가지고 뭐 예방접종도 해주고 뭐 점심도 먹여주고 할 수 있지만 학교가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죠. 거기서 점심 한 끼 먹어도 예를 들어 집에 가면은 또 굶는다던가, 뭐 숙제를 내주는데 잘 몰라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부잣집 애들은 가정교사도 있고 뭐 중산층 애들은 학원 다니는데 가난한 애들은 엄마 아빠가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숙제도 못 봐주고, 그러면 그게 공정 경쟁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냐면, 달리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앞에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시작하고, 그거는 틀린 거죠. 그거를 하지 말자는 게 기회의 균등이거든요. 근데 기회의 균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, 그런 똑같은 출발선에 선다 그래도 어떤 애는 예를 들어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어떤 애는 뭐 다리에 무슨 모래주머니를 달고 뛰고 있으면 그게 공정한 경쟁이라 할 수 없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본적인 능력이 같지 않으면 그거를 그냥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하라 하는 거는, 그거는 진짜로 공정한 게 아닙니다. 예를 들어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 당신에도 균등한 기회를 줄 테니까 올림픽 마라톤에 가서 1등 하면 상금으로 1조 원을 주겠다.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왜냐하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. 물론 그것도 못하게 하고 너는 뭐 한국 사람이니까 못 나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실제적인 의미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기회가 균등하니까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얘기하지만 말고, 얘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뭔가 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거든요. 부모들도 생활이 안정이 되고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이 돼야지. 물론 이제 그걸 공산주의처럼 해가지고 모든 부모가 소득이 똑같아야 된다, 뭐 아니면 애들을 다 그냥 한 군데 모아서 집단으로 키워야 된다, 그런 거는 저는 반대지만, 어느 정도 그래도 모든 부모가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직장도 너무 불안하지 않아가지고 막 하루하루 그냥 그 말하자면은 초조한 상황에서 살지 않는 그런 거는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그 애들이 뭔가 좀 그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고 할 수가 있지.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. 사실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사회는 없거든요. 그렇게 혹독하다는 미국마저도 진짜 가난해지고 그러면 뭐 의료 보조비라던가 뭐 생계 보조비가 나오거든요. 예, 그러니까 사실 그
아주 가난한 나라 빼고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보장이 어느 정도 있는데 그 수준을 그 사회적인 맥락에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그 뭐 어떻게 보면 위험의 사회화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삐끗해가지고 도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과연 그 사람이 게을러서 그런 건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고 보통 이제 시장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업자들은 자기가 일 열심히 안 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기업에서 자른 거니까 결국 자기가 그거 책임져야지 왜 정부에서 실업보험 해가지고 도와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거든요. 예를 들어 1950년대, 60년대 미국에서 철강 공장이나 자동차 공장에 취직하면은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만히 갔으면 지금도 그랬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한국, 일본 이런 데서 자동차공업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망했단 말이에요. 그리고 그 미국 자동차 회사 망하는 데는 큰 일조를 한 게 제가 다른 부분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주주 가치 경영이 어쩌고 해가지고 투자 안 하고 계속 말하자면 잔꾀 부려가지고 빠져나가는 그런 식으로 경영한 경영자들도 책임이 있잖아요. 그리고 단기 이윤 계속 요구해가지고 기업 투자 못하게 만들고 돈 빼먹고 다른 데로 간 그 주주들도 책임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책임 안 지거든요. 노동자 혼자 다 지라는 건데 불공평하죠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